딱히 이제 내년 상반기, 하반기라 한다 하더라도 달라질 것 같진 않다. 집값이 높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포기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기본적인 인간의 3대 필수 요소가 의식주라고 하는데, 이 주거에 대한 안정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주택이 너무 비싸서 난 못 사겠어. 길거리 가서 뭐 잘 수는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부동산 세금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적으로 해서 이제 각종 방송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강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떨어질 요인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결정적인 큰 틀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시장이 풀린 유동성 같은 경우가 이제 돈이 오히려 갈 데가 없다. 오히려 주식 시장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자금들을 은행에 그냥 넣어놓기보다는 실물 자산으로 넣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 바로 부동산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부동산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집을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걸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 오히려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요. 그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딱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은행에 넣어놨었더니 돈이 안 되네. 그리고 두 번째, 인플레이션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은행에다 그냥 넣어놓기만 하면 오히려 나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이 화폐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온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서초 강남이 움직이는 게 진짜 자산가들이 움직이는 방향성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상급지들이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좀 더 퍼져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내년 역시도 크게 달라질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었던 요인들 중에서 달라질 게 없고요. 무엇보다 이제 공급량 같은 경우도 2024년도까지 계속적으로 공급량이 줄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반등의 의지가 없다. 뭔가 이제 상황이 변화가 되려고 했었을 때는 뭔가 이슈들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특히 이제 최근 통계 자료 보다 보면 이제 전세 금액보다도 월세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 상황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월세를 그렇게 납부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쪽으로 가야 되나. 즉,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현상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공급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딱히 이제 내년 상반기, 하반기라 한다 하더라도 달라질 것 같진 않다. 집값이 높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포기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기본적인 인간의 3대 필수 요소가 의식주라고 하는데, 이 주거에 대한 안정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주택이 너무 비싸서 난 못 사겠어 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길거리 가서 뭐 잘 수는 없잖아요. 전세든 월세든 얻어야 되는데, 그럼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되느냐 라는 근본적인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전월세 시장이 계속적으로 혼란스러워지고, 또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전월세를 찾게 되는 거죠. 집을 매수하기보다는 전월세로 가게 되는데, 이게 또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전세 가격이 또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이런 상황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냥 유동성으로 올라가고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거는 동의를 하지만, 근데 오히려 이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상황, 특히 이런 우크라이나발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건자재라든지 다 올라갈 거란 생각을 못 했었잖아요. 저는 집을 사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더 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명확한 지역들, 아무래도 하급지가 아니라 내가 상급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따지면 실제로 상급지에서 우리가 서초 강남만 상급지가 아니죠. 뭐 마포 성동 같은 경우도 이제 횡보하고 있고, 실제 급매물도 조금 있기도 하고, 좀 더 서울 외곽 같은 경우는 싼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지금 몇 억 떨어진 지역들이 있으면 이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워낙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가격이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지만, 이 지역들도 규제가 실질적으로 풀리게 되면
더 올라갈,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결국 재개발 재건축, 즉 이슈가 명확한 지역들이라도 가려고 하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주택자 입장에서 보았었을 때 거주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아가지고 과연 이게 지금 무조건 그럼 지금이냐? 지금 당장 떨어지느냐? 지금 사면 안 되는가? 한번 부동산 가격이 이제 냉정하게 얘기해 보면 폭락하는 거를 정부는 원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낮추려고 한다 하더라도 서서히 이제 천천히 이제 안정화되는 쪽을 원하는 건데 그러면 사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싶으면 분명 또 부양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규제가 풀리면서 하급지가 뜰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나는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지 말아야 된다. 우리 이런 얘기들도 있죠. 어깨인 줄 알고서 안 샀더니 목이 기름이었어. 목이 계속 늘어나. 왜냐하면 그 말이 나왔던 이유 중 하나가 사실 고평가라는 거는 다들 인지해요. 저도 이렇게 많이 올라갈 줄 몰랐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올라가고 나서도 올라가게 되는 원인들이 나중에 보니까 나타난 거죠. 우리가 임대차 3법이라는 거를 2017년도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뭔가 반시장적인 정책이 뭔가 또 나온다. 아니면 반대로 친시장적인 정책이 나왔는데 그게 또 오히려 시장을 활성화시키게 만든다. 이런 부분들을 없이 무조건 데이터만 보고서 이거는 고점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대표님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진짜 서울 수도권이 떨어질 때 지방은 그때 올라갔거든요. 즉 지금 산다 판다가 아니라 어디를 사느냐. 대표님 얘기처럼 대세 하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딘가에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지역들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공부가 필요해서 선택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지 내가 무조건 지금은 아예 사면 안 돼라는 건 또 아니다.